JB 타임즈. 더마과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어제 미국 텍사스 등에서 해외에서 이제 시선 집중을 매일매일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 JB의 옷을 보고 한국의 가을이 왔음을 실감한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 네. 오늘은 더 쌀쌀했죠? 아유, 간밤에 춥더라니까요. 창문 좀 열어놓고 잤거든요. 감기 걸리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예 이제 그 옷을 한 겹을 더 끼워 입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옷을 보고는 더 가을이 깊어졌구나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근데 날이 천천히- 추워지니까 갑자기 지금 등짝에 담이 와가지고. 아이고. 네, 네. 네,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세요. 아이고 네. 아이고 제이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촌철님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3318님 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까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침은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정경수님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연말까지 한 번 더 있을 것 같고 캐나다 유럽도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서민들 삶이 갈수록 더 고통스러워질까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새벽에 들어온 소식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면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 둔화 확신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받기도 했는데요. 정경수님이 전해주신 대로 좀 걱정이 됩니다. 해당 좀 1%포인트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온 바가 있었는데 0.75%포인트로 결정을 했네요. 이 맥락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미 짚었습니다. 엊그제 유튜브 연장 방송이죠. 경제는 김우빈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었거든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그걸 한번 좀 꼭 들어주시면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쫙 아마 꿰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떻게 들으실 수 있냐면 유튜브와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정상회담 발표를 두고 우리는 한다, 일본은 안 한다 입장이 엇갈리는 건 네, 밀당이 아니라 외교 사건, 외교 참사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말지 어제 밤까지만 해도 조금 아리송했는데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25분 출입 기자단에게 공지를 보냈어요. 네. 한일 정상회담을 지금 시작합니다. 개최 관련해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짧은 두 문장을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약식 회담으로 3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만난 건 2년 9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일단 만났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또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까요? 근데 뭐 더마카가 얘기한 대로 일단 만난 거, 만남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약식 회담 결과 서면 브리핑을 내놨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 대화를 가속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정상 간 소통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거거든요. 합의된 게 없는 거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입장 표명. 뭐 거기에 공감한 수준이다. 따라서 일단 만남에 의의를 둬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만남에 의의를 두는 것도 저는 말 그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꽉 막혀 있기 때문에 혀를 뚫으려면 일단 구멍부터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만남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만남이 수평적 만남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약간 걸리는 게 이 만남의 형식이 어떤 거냐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고 있는 행사장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측의 영상 기자는 배석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우하는 형식, 우연히 마주치는 형식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만났다. 뭐 제가 너무 과민하게 혹시 좀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왠지 우리가 아쉬워하는 듯 어떤 이런 모양새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약간 걸리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이후 한일 간의 실무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풀리느냐를 보면은 그러니까 가늠이 되겠죠. 이게 정말 우리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찾아가는 형식이
이후 협상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 그쵸. 그리고 곤란하다. 이건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지님은 꼭 저렇게까지 찾아가서 만나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찾아가는 형식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가안보실의 발표와 외교부의 발표가 엇갈렸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흔쾌히 합의했다고 했는데 외교부 대변인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네. 일본은 국가안보실의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함을 표출을 했고 혹시 우리 쪽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일본의 고자세를 유발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것도 찾아오니까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용인데 일단 어쨌든 만났다 여기엔 이제 의미를 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어질 여러 회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거사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일단 오늘 새벽 만남에서는 그런 내용은 지금 대통령실 발표에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한일 관계에서 어떻게 풀 건지 방법으로 얘기를 했던 게 그랜드 바겐 일괄 타결인데 과연 이게 그랜드 바겐이 될지 여기에도 또 시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세이브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영빈관 신축 예산이 터진 이후에 내년 예산안에 언론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련 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요. 좀 추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통령실이 청사 환경 개선 및 정비, 노후 설비 교체 사업 명목으로 건설비 29억 6천만 원을 편성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업 목적이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개선을 통해 낡고 오래된 각종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건설비에는 기자실 주차장과 랜선 설치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리모델링을 하는 건 전혀 없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전 비용으로 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집무실을 이전했다고 해서 기존 청와대에서도 매년 필요에 집행하던 시설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에 있었으면 기자실 주차장과 랜선 설치 비용이 필요했습니까? 글쎄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반문 던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측면이 있겠죠.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풍화작용이 있고 시간이 흐르면 낡게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유지 보수는 필수죠. 뭐 그거를 부정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청와대가 해명했던 이 비용이 투입되는 내용을 보니까 그건 이전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이전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자꾸 그거를 뭐 직접 이사 비용으로만 한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뭔가 이런 어떤 이야기가 논란이 오히려 이제 계속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말 나온 김에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라고 하는 라면 화법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5억 원이 편성이 된 게 또 따로 있는데요. 그 뭐냐면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 행사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 안 했으면 5억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또 따지면 그러네요. 네. 뭐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행사로 이전 정부도 사용했던 예산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전해드리고요. 저도 말 나온 김에 청와대 화장실을 새로 짓는데 뭐 7억이 편성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용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와대인데요. 네.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이 요청해서 편성된 거라고 합니다. 청와대를 개방함에 따라서 이제 그 관람객들이 밀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임시 화장실 10개소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해서 2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신축하기로 했고 그래서 7억 원을 편성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이 주장한 게 뭐냐면 건설비가 비싼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경기도 파주 삼릉 등 다른 관람시설 화장실 공사비를 참고했다고 밝혔는데 삼릉 화장실 신축비는 제곱미터당 470만 원인 반면에 청와대 화장실은 360만 원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전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다. 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도대체 이런 비슷한 비용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또 튀어나올지 이게 사실은 관심사 아니겠어요? 네. 이걸 두고 고구마 줄기순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밑 빠진 독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그러게요. 사실 이게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지금 경호처 비용도 지금 크게 늘었다 이런 뉴스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빼버렸어요. 그것도 네.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 100억 원을 들여서 용산으로 옮겨간 경호처도 더 추가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뭐 통신시설공사에 8억, 차량통제시설공사에 20억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됐다고 하고요. 네. 하지만 경호처는 이에 대해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왜 옮겼냐? 뭐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촌철님들의 반응 좀 전해드리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됐다 이런 의견들 좀 있으시고요. 또 아까 앞서서 대통령실 이전 1주년 행사로 5억이 있다 그랬나요? 거기에 대해서 역풍이다님은 소통을 꼭 세금을 써야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주시기도 하셨네요. 한편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이 누가 처음 제안을 한 거냐 이런 질문이 등장을 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김수웅 의원이 물었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영빈관 신축 누가 처음 제안한 거죠?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식 제출한 것은 8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정부 예산 최종 확정 단계 대통령께 보고 드리죠. 그렇습니다. 예. 그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이 사업을 보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를 했고 거기서 처음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 좀 궁금해했었잖아요. 궁금증에 대한 답이 뭐 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죠. 지금 뭐 공식 제출한 게 8월 달이라고 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의 어떤 그 내년 예산안 어떤 그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시점이 5월로 알고 있는데 8월에 제출했으면 이게 8월 30일에 국무회에서 의결됐잖아요. 예산안이. 초광석으로 심의해서 편성이 됐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의 프리패스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당연히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어떤 위상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김대기 비서실장이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이라면서요. 혹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어허. 그래서 김대기 만약에 비서실장이 몸소 챙기셨다면 그리고 사실 챙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실 예산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석들은 몰랐다라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럼 수석들은 몰랐다 치고 비서실장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제안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알았겠죠. 비서실장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어제 이건 그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만 지금 한정에서 전해드렸으면 어제 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대통령실 규모를 축소를 해서 한 전체에는 한 100명 정도가 줄었는데도 인건비는 늘었다. 늘은 게 아니라 그대로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럼 직원들 월급 올라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그 공무원들 임금 동결한다고 했으니까 하이직 말고는. 근데 그게 어떻게 계산법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뉴스 보면서 그것도 의아했거든요, 사실은. 네, 짚어볼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네. 행복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 말 있습니다. 가구 하나 샀더니 안 어울린다고 이것저것 다 바꿔서 결국 집을 다 뜯어 고친다. 원래 그게 가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양말로부터 시작한다고. 네? 양말이요? 양말 하나 샀더니 신발하고 안 어울려서 신발 바꾸고 신발 바꾸니까 바지하고 안 어울려서 바지 바꾸고 이렇게 쭉 하는 게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한덕수 총리가 어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런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IRA 법안이 미국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그 중에 그 시기에 우리 정부는 뭐를 했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전 정부가 워싱턴에 있는 관련되는 대사들과 의회나 관련되는 기관에 이렇게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의견을 계속 냈고요.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긴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죠.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시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그 전날 그저께 있었던 문답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 눈길이 갔었는데 이때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과 나눈 문답이거든요. 한 대목 들어보시죠.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한미 FTA의 네. 최국 대우 조항 위반 아닙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이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좀 위반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반일 것 같다라는 지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여기에 밑줄을 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거야말로 국익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실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실리 챙기기 방법은 마찰보다는 타협이 더 좋겠죠. 거기다가 동맹 관계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문제는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문제잖아요. 그게 안 됐을 때 한미 FTA 위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원칙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복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 질서에 따라서.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는 WTO 재소보 이런 것까지도 이제 언급을 하긴 했던데요. 이렇게 우리 정부가 원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정말 끝까지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요 점을 하나를 좀 짚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문제가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속보가 떴습니다. 네, 그냥 잠깐 만난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뉴욕에서 약식 회동을 가졌다. 한미 네. 정상이 지금 이 그 속보가, 그러니까 첫 번째 속보가 일단 떴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회담이 아니라 회동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그래서 원래 한 예정이 30분 정도 만날 거라고 예정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단축됐을 거다라는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 간의 그 인플레 감축법 이야기가 심도 깊게 나눠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이야기를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바이든 미 대통령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 선거 전에는 뭔가 가시적인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게 거의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플랜이 뭐냐? 이게 지금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네. 얘기 나온 김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방한했었던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안 만난 게 좀 악수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국회에서 문답이 있었어요. 이때 그 한덕수 총리의 답변이 뭐였냐면 펠로시 의장의 방한 당시 인플레 감축법은 상원을 통과하지 않아서 큰 이슈가 아닌 상태였다. 그래서 별 상관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 답변을 좀 제가 좀 너무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는 게요. 인플레 감축법은 8월 4일에 상원을 통과했고 12일에 하원을 통과했거든요. 네. 펠로시 의장이 방한한 건 바로 상원 통과 직전인 3일이고 그러니까 시점은 맞아요. 한덕수 총리 답변에서 나와 있는 시점 맞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하원 의장이 하원 회의를 주재하지 상원 회의를 주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원은 10일에 통과됐으니까 그보다 거의 그러니까 그 9일 전에 방한을 했으면 만나서 그러니까 또 다시 어떤 그 다지게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네, 제 짧은 머리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한미 회동 관련해가지고는 속보가 좀 들어오는 대로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제이비타임즈 마지막 뉴스 좀 짧게 전해주실까요? 그래야겠네요.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 판매라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판매 노조와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회사의 노사협의 한 사원 대표가 직원들을 사찰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8월 31일 삼성전자 판매 블라인드에 올라온 엑셀 형태의 문건 내용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걸 보면 직원의 부서명, 이름, 직급명, 사번, 특이사항, 가족사항, 개인 성향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건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주의 성향이다. 여자친구와 같이 살았지만 여자친구는 어디로 가버렸다. 응? 탈모를 컴플렉스로 생각하고 있다. 이혼했다. 이런 등등의 내용, 개인사까지, 내밀한 개인사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왜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입장을 밝히라는 건데 삼성전자 판매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이게 거기다가 다른 노사협의 사측 대표에게 또 이게 공유가 됐다고 그래요. 그럼 이건 한 개인의 차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회사가 개입을 한 건지, 그러면 그러니까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알고 있었는 건지, 이게 사실은 규명이 돼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까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야죠. 겸학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